이 기억력 대회는 10종목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주어진 숫자와 단어, 이미지 등을 가장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이 기억력 세계 챔피언들의 기록은 인간의 기억이 현재 어디까지 가능한지 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타고난 사람만 기억을 잘하는 것일까요? 미국 기억력 대회에 출전해서 1위를 4번 차지한 넬슨 델리스는 원래는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기억력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 성인이 된 뒤에 기억력 대회에 추천하기 위해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기억력 자체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저희 할머니가 치매 때문에 안 좋아지기 전까지는요. 기억이 새하실 때쯤에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병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 몸이 말을 안 듣더군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기억력의 세계가 어떤 곳인지 알아봐야겠다고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해서 저렇게 죽지 말아야겠다고요. 조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알게 된 게 기억력 대회였어요. 미국 기억력 대회에 나가는 걸 목표로 잡는 게 좋겠더라고요. 특정 단일법을 통한 기록이 있었고 보니까 할만한 것 같았어요. 내 기억력을 향상시켜서 이 대회에 우승하고 기록을 갈아치우겠다고 결심했죠. 이 기억을 잘하는 방법으로 훈련하고 기억력 대회에 참가한 넬슨 델리스는 15분 동안 사진으로 본 얼굴과 이름을 235명 매칭을 했습니다. 15분 동안 무작위로 주어진 단어를 255개 정도 기억했습니다. 5분 동안 보낸 무작위 숫자를 총 339개를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원래 기억력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 기억력은 재능의 영역이 아니라 훈련의 영역입니다. 이 적합한 훈련을 하면 누구나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억력 세계 신기록은 매년 경신됩니다. 이 기억력의 행위에 함께 도전하면서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기록을 깨야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은 더 큰 정수자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가능한지도 몰랐던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목표가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미래가 바뀝니다. 이 사업 코치는 게리 켈러는 최고의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을 코치할 때 단순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룰 수 있는 최선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최고의 성과를 올리는 사람도 당황합니다. 최고의 수준까지는 노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꿈의 크기를 키우고 나의 최고치를 상상하기 시작하면 노력의 수준도 한 차원 더 높아집니다. 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한계를 뛰어넘는 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 큰 꿈을 꾸고 큰 성과를 기대하면 기존과는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이 차원이 다른 방법이 떠오르고 더 과감하게 시도합니다. 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인생은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가느냐로 구성됩니다. 이 꿈이 꾼 사람은 하루 24시간 동안 꿈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꿈이 작은 사람은 하루 24시간 동안 작은 꿈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꿈을 바꿨을 뿐인데 행동이 바뀌고 미래가 바뀝니다.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할 때 큰 성장이 일어납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에버트는 미래 투자 수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농촌 마을에 두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물을 길어 도시에 파는 일을 했습니다. 물 한 통에 $2씩 받았고 하루에 $10,000와 20통까지 팔았습니다. 이 두 젊은이는 미래에 대해서 한 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명이 우리는 젊으니까 하루에 물 20통을 길어 팔 수 있지만 늙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참을 생각하는 다른 젊은이가 도시까지 수로를 만들면 어떨까? 그럼 나중에는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젊은이가 한참 생각하다가 수로를 만드는데 시간을 쓰면 하루에 $20도 벌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생각이 달랐던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대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한 젊은이는 매일 15통의 물을 팔면서 남는 시간에 수로를 만들었고 다른 젊은이는 여전히 물 20통을 길어 팔았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흐른 후 두 젊은이의 상황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났습니다. 이 수로를 만든 젊은이는 이 수도회사 사장이 됐지만 다른 젊은이는 계속해서 물을 길어 팔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돈을 들여 수도관을 설치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길어주는 물을 사려는 수요도 줄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큰 꿈을 이루고 나면 작은 꿈처럼 여겨지고 더 큰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꿈꾸었으나 후세대는 달 탐험을 꿈꾸고 그 후에는 민간 우주 여행선을 계획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인 마르코니는 1897년에 세계 최초의 무선 전신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해서 이탈리아 최신청 장관이 그를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무선 통신은 생필품이 되었습니다. 내 음식점 하나를 여는 것이 굉장히 큰 꿈일 수 있지만 매장을 열고 나면 프랜차이즈를 목표로 하게 되고 프랜차이저로 열고 나면 여러 개의 브랜드를 갖는 꿈이 커집니다.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경험, 실력, 관계 등도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더 큰 꿈도 달성이 가능해집니다. UCLA와 워싱턴 예술가대학교에서 교수를 재직하면서 성공에 대해 연구한 로버트 마워 교수는 최고치의 인생을 생성하기 어렵다면 작은 질문부터 해보라고 조언합니다. 그가 상담했던 그레이스는 부모와의 관계나 내적 갈등이 많았고 연애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마워 교수가 이상형의 남자와 함께 보낸 완벽한 하루를 못 살아가셨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마워 교수는 질문을 더 작게 바꾸었습니다. 그녀에게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남성은 어떤 모습이냐고 질문하고 매일 2분 동안 생각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상력이 자리를 잡자 대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작은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상의 남자로부터 받고 싶은 작지만 괴로가 가장 행동은 어떤 것인가? 부모의 부부가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레이스는 이 질문 역시 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방법보다 그녀의 뇌는 답을 찾기 위해 바쁘게 일했고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됨에 따라서 답은 더 세밀해졌습니다. 원래는 이상형의 밑그림이 그려지자 마와 교수는 백마탄 왕자님이 한 달 동안 나를 찾아오리라고 100% 확신한다면 오늘 당장 나는 무엇을 바꿔야 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그레이스 교수는 옷과 음식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워 교수는 다시 이상형을 만난다면 어디에서 만나고 싶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레이스는 건강에 관심이 있는 남자를 감안한다면 체육관, 비즈니스 모임이나 비느낌 믿음이나 자신과 야망을 공유하는 남자를 감안하거나 교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남자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그레이스는 교회에서 이상형의 남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는 전설입니다. 이 쉬는 것도 계획입니다. 휴식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닙니다. 이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다고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는 충전 없이 굴러가는 배터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문자로는 BURNOUT SYNDROME는 하얗게 자신을 불태우며 일하는 사람들이 피로가 누적되면서 에너지가 차츰 꺼져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피로감이나 무력감, 우울감 등을 말합니다. 이 성공 지향이라든가 노력 지향의 민족성으로 매일 기적의 성공 스토리를 배출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번아웃 증후군은 일상적입니다. 2018년에 기업 리뷰 서비스 회사의 자플린이 이 직장인 6,956명을 대상으로 번아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응답자의 약 9%가 그러니까 거의 70% 가까이가 번아웃 증후군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490명을 대상으로 500명 가까이 번아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